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보다 앞섰던 우리 민족의 천문학과 역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문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자리 등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역법이란 연, 월, 일, 시나 절기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 민족은 신시 배달국 시대부터 천문, 역법 등을 담당하는 운사라는 주요 관직을 두었을 정도로 상고 메소포타미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천문을 깊이 연구했고 여기에서 역법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신시 배달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때 풍백, 우사, 운사라는 관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잖아요. 이 운사가 바로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먼저 시대를 60년 단위로 구분하는 60갑자 역법이 있죠. 이것은 서기전 39세기 신시 배달국 초기에 이미 출현했다는 게 우리 역사의 기록입니다. 상고 우리 민족의 역법은 한국 김씨들의 선조 소호 김천씨의 나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회대지방에 있던 그의 나라에서 역정을 맡은 관리가 봉조라 일컬어졌다고 춘추자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소호 김천씨 이전부터 우리 동이족에게 역법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역법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중국에 전해졌다고 서량지 교수가 중국사 전사화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서기전 26세기의 신시 배달국의 석학 자부선생은 7회 제신력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요. 이는 해와 달과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7회 제신력은 서기전 26세기 당시 이미 태양계 운행에 관한 지식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천체 가운데서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가장 밝은 게 해와 달, 그리고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등인데 토성보다 더 밝은 별이 항성 가운데 2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밝기 때문에 상고인들에게 눈에 띄기도 했겠지만 단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상고인들이 특별히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을 해와 달과 함께 중요시했던 이유는 그것이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이기 때문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운행에 관한 내용이 당군조선 5세 9울 임금 때의 감성관 황보덕의 말과 서기전 1800년 전후를 살았던 대학자 유의자의 언어 가운데서도 엿보입니다. 그보다 훨씬 후대이지만 옛 그리스의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도 태양계의 운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류는 상고시대부터 비록 땅 중심의 사고가 강렬했지만 태양계의 운행을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태양계에 관한 탐구의 결과 9울 임금 때 역법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기전 21세기 때입니다. 태양계 탐구는 책력 제정의 기초였죠. 당연히. 우리 민족도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책력처럼 태양계 7요의 운행에 근거해서 7요라는 것은 해와 달과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을 가리키는데요. 7요의 운행에 근거해서 1년을 12개월로 모든 날을 7일 단위의 주로 분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고 우리 민족이 상고대 근동으로부터 이주해 왔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우리 민족이 상고대 근동 지방으로부터 이주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제3일과 제7일 그러니까 수성일과 토성일에 백성을 모아 신교 국민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당군조선 3세의 가륵 임금 시대인 서기전 22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모여 신교 국민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관습은 대부여 시대인 서기전 5세기까지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고요. 대부여 당시의 이 모임은 구서지회 9가지를 맹세하는 집회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신교 신앙 및 윤리교육 집회에서는 당연히 신교 경전인 천부경, 3일 신고 등도 주요한 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상고 우리 민족의 천문학 발달 흔적은 천문유초라는 15세기 근세 조선 시대에
나온 책에도 남아 있습니다. 전욱 고향임금, 흔히 말하는 사망 5제 가운데 한 사람인 전욱 고향임금은 우리 동이족인데요. 동이족의 터전이자 선대 소호 김천씨의 도읍지인 산동성 곡부에서 왕으로 즉위한 사람입니다. 그의 치세인 갑인년 서기전 2467년에 오성이 모두 자방에 합하였다. 오성개합 제자라는 천문유초의 기록을 컴퓨터 천문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서기전 2469년과 2470년에 오성, 토성, 수성, 금성, 목성, 화성이 함께 늘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천문학자 박석재 박사 등이 분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 시대 이전부터 이미 천문학자들이 태양계의 운행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서기전 1733년 오성이 누성에 모였다는 단군세기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993년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 등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별들의 위치를 정밀 추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보다 1년 전인 서기전 1734년 7월 13일 저녁에 오행성이 뚜렷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래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서기전 1733년과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오성 취루 현상 발생 시기는 그보다 220년 전인 서기전 1953년 2월 25일 새벽이라고 합니다. 1년의 오차가 발생했는데요. 단군세기의 기록으로는 1733년인데 서기전 1733년인데요.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결과는 그보다 1년 전인 1734년이었습니다. 이런 1년의 오차는 아마도 어떤 다른 요인, 예를 들면 서기전 연대와 60갑자 연대의 일치 작업의 오차, 아니면 어느 달을 세수로 잡는가 하는 문제로 인한 착오 현상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은 컴퓨터가 더욱 발달해서 과거의 오성 취루 현상을 누구나 관측할 수 있고요. 관측 결과 서기전 1734년 양력 7월 13일 오후 5시를 비롯해 거의 한 달 정도 오성 취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재직했던 박석재 박사가 별바라기 3.0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관측한 화면에 따르면 서쪽 하늘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부터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이 거의 일직선으로 나타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요. 그런데 여기서 오성 취루라고 했는데요. 루성, 오성이 누성에 함께 모였다. 이렇게 우리 문헌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루성은 28수 별자리 중 하나로서 현재 양자리 베타성을 의미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관측할 때 오성이 이 누성, 양자리 베타성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박석재 박사는 당시의 28수와 지금의 28수 별자리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기전 1066년 번조선에서는 천문대를 세우고 감성관을 배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처음으로 세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이미 천문대와 감성관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신시배달국에서 운사라는 관직을 둔 것을 볼 때 그 시대에 이미 천문대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먼 훗날 고구려 차대왕 4년 서기 149년 차대왕 4년조에도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성이 동방에 모였다. 이런 글들은 당시 우리 민족이 천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고래로 태양계의 운행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천문역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천문역법 이외의 분야도 간과할 수 없죠. 각종 저술, 법령, 학교제도, 일부 일처제 등이 단기고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백성의 참정권 허락을 이야기한 때가 단군조선 아술임금 시절인 서기전 1980년이고요. 국내 및 타국과의 교류를 위해 열국박물전, 오늘날로 말하면 만국박람회가 열린 때는 단군조선 11세 도예임금 치세인 서기전 1854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위서의 글을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이 현대 우리들보다 머리가 더 멍청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 현대인들보다 덜 다채롭거나 그들의 행보가
보폭이 현대인들보다 더 좁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열국 박물전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동서양 모든 나라들이 참가했다는 오늘날의 그런 만국 박람회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당시에 알려져 있던 세계, 즉 단군조선에 소속해 있던 여러 제후국들, 그리고 그 이웃나라 중국, 기타 단군조선과 교류했던 여러 나라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번조선 왕 아륵 때는 대동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덜 다채롭게, 더 단순하게, 더 재미없게, 더 좁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을 누렸고요. 당시에도 역시 알려진 세계를 누비면서 살았습니다. 상고인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자기 시대가 역사상 문명이 가장 발달한 최현대라고 생각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기전 3900년, 서기전 2000 몇백 년, 서기전 1000 몇백 년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들보다 3000년, 5000년 전, 그러니까 요하문명 시대 초기 서기전 7000년, 6000년, 5000년, 그 시대 사람들보다 무려 수천 년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자기 시대가 수천 년 전의 인류들보다 고도로 발달한 최현대인들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기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보다 3000년 이후 서기 5000년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기 2000년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